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63회 TAT 2급 근로소득관리 문제 마지막 풀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문제가 1번으로 나왔네요. 네. 마동석 5월 급여 자료이다. 5월분 급여 대장이다. 관리부 마동석 부장은 23년 5월 30일 퇴사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공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 일자를 입력하시오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마동석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퇴사 날짜를 2023년 053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네. 마동석은 5월 30일 퇴사하였다 했기 때문에 5월 30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공제 등록을 하시오. 자, 수당 공제 등록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퇴직 위로금, 특별 수당, 뭐 설명도 없잖아요. 과세. 네, 두 개 다 과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운상료. 여기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요거 이제 공제사항에 우리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에는 퇴직 위로금, 그 다음에 특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근로소득의 비과세에서 퇴직 위로금이나 특별 수당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사급여 메뉴에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에서 위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을 눌러서 여기다가 퇴직 위로금 1번 과세 급여 확인, 그 다음에 특별 수당 1번 과세 이렇게 해주시고 공제 등록에 가셔가지고 공제 등록에 건강보험료 정산 하나 등록해야죠. 건강보험료 정산 무구분, 무구분이 아니죠. 여기 있죠. 건강보험료 정산 2번입니다. 2번 급여요.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는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장기 그리고 여기도 코드가 있죠. 4번 장기요양보험 정산 확인 이렇게 하시고 밑에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이제 일단 이 문제가 끝났고요. 2번 문제 수당 공제 등록.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5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의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구분은 1급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월 30일이니까요. 날짜는 5월 30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속은 5월 1급여, 날짜는 5월 30일 입력되어 있네요. 자, 마동석 클릭하시고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죠. 마동석의 기본금은 35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3500 플러스 퇴직 위로금 200만원, 특별수당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 55800 여기다가 마이너스 55800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마이너스 3050 여기다가 마이너스 3050 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뜨지요. 예, 연말정산 탭이. 만약에 안 뜨면 위에서 여기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중도투자자 정산이라는 단추를. 그리고 나서 밑에서 반영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문제를 마쳤고요. 다음은 3번. 5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투자자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투자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3번을 했죠.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할 차례죠.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 미환급세액 15만원을 반영하라. 요거 맨 왼쪽 하단에 입력하는 거죠. 조정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 이거 오른쪽에 또 입력해야 되겠네요. 양쪽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사급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클릭한 다음에 귀속은 5월부터 5월, 지급도 5월부터 5월로 하신 다음에 정기신고해서 엔터하고, 여기 왼쪽에 전월 미환급액 12번에다가 아까 그 숫자 15만원이라는 숫자는 여기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당월에 환급 신청하라는 것은 조정대상 환급액,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387020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387020. 그래서 당월의 환급액 마이너스 237020에다가 전월 미환급액 15만원을 더해서 387020을 당월에 환급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다가도 15만원, 또 오른쪽 여기 21번에는 387020을 입력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관리 1번 문제 중도퇴사자 정산과 관련된 급여 계산 문제를 수행과제 1, 2, 3, 4까지 끝냈습니다. 네, 퇴사 날짜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당 공제 등록에 가서 우리가 수당 등록에서 퇴직위로금, 특별수당 두 개 다 과세, 그리고 공제 등록에 가서 건강보험료 정산, 그 다음에 장기요양료 보험료 정산 이렇게 등록했고요. 급여자료 입력에 마동석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서 이 두 개는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하면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자동으로 이건 계산되고, 이거 수동으로 입력하고, 오른쪽에 이거 수동으로 입력하고, 그리고 저장을 눌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관리 문제 여기 22112 8점 딱딱딱 질문을 여러분이 답을 작성을 해주시면 8점을 얻게 되죠. 여기에서 뭐 특이한 건 없으셨나요? 없으셨으면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였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경영지원팀 유혜린 팀장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부양가족은 윤혜린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윤혜린이 세대주이다. 네, 여기 세대주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고, 시부 박재용은 소득이 없으며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3번. 시모 김인희는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 12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넘었으므로 시모는 기본을 부로 해 주셔야 되겠어요. 부. 배우자 박태수는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사람이면 부가 되겠네요. 500만 원을 넘었죠? 총급여.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부가 되겠고요. 자녀 박은식은 소득이 없습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네,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혜린이 여성 근로자입니다만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세대주가 윤혜린이다 하는 거.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집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우자 박태수 남성이 있지만 지금 여성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혜린을 열어야죠. 그래서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사원 등록 가신 다음에 윤혜린 클릭을 하십니다. 자, 본인을 먼저 잘 정리해야 돼요. 세대주 맞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부녀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여성이니까 남편이 있으면 부녀자예요. 그래서 1번. 네, 남편이 있으면. 자, 근데 부녀자 공제를 받으냐 못 받느냐, 아까 그 소득 금액 얘기가 혹시 나오나요? 네, 안 나오죠? 네, 윤혜린이 뭐 소득 금액이 얼마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녀자 해당이 됩니다. 남편이 없지만 부녀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세대주이면서 아까 모친과 시부모라든가, 네, 아니면 뭐 모친, 하여튼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예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입니다. 네, 여기 세대주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부녀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부부터 박재용 510505. 네. 시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2번이에요. 그래서 박재용 510505. (1678-526) 시부. 또 시모 2번 배우자의 직계존속 김인희 530402. 김인희 530402 202340. 소득관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태수 배우자 3번 박태수 790713 1351-206. 그 다음에 자녀 박은식 자녀 4번 박은식 내국인 050203 050203 3023-185 3023-185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까 소득관계 체크했던 거 있죠. 자, 소득관계 체크 같은 거 위에 있죠. 자, 그래서 시부 중증 환자, 네, 소득 없는 중증 환자. 그러면 시부가 박재홍 장애번호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시모는 양도소득 금액이 있어요. 1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시모는 부 0번 기본에다 0 하면 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박태수 총급여가 5천만 원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 0 기본을 부로 해주시고, 자녀는 소득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돼요. 네? 답이요? 잠깐만요. 부녀가 아닌 근거는 여기서 뭐가 되죠? 자, 한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네,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녀의 체크가 없네요. 윤혜린 소득금액 3천만 원 초과로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이 돼 있나요? 여기
연말정산이 되어 있나요? 그걸까지 볼 수는 없을 텐데 이 문제를 풀면서 없는데 소득 금액이 불러다가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문제 풀려면 어차피 한번 불러봐야 돼. 예, 원천징수를 윤회리로 문제를 냈나요? 저 연말정산을? 네. 4,400이네. 나쁜 사람들이라. 근로소득 금액으로 판단 안 하고 총급여액으로 판단하는 건데 뭐 직전 연도가 아니긴 아니에요. 이 올해 거로 하는데 그러면 아예 문제를 연말정산 문제를 먼저 내고 요거를 뒤에 내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네. 문제 3천 이상이나 뭐 이렇게 4천이나 네. 네.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낼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 소득관계 여기 설명에 자료 설명에 과거 같으면 자료 설명으로 먼저 써줍니다. 남편 급여는 적어놓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소득 있는 것도 이건 좀 심한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문제를 이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윤혜린의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초과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회해서 하라고 멘트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4,400만 원이다 아예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장애인 우대 공제, 장애인 경로 우대 공제 가능하고 김인희 부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네, 한번 이의제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의제기. 부녀 공제를 영원으로 정답을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네. 뭐 여러분 한번 이의제기 해보세요. 네. 이의제기. 그러니까 이의제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이 연말정산 전에 지금 가족관계 증명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건데 연말정산 전에 지금 현재 윤혜린의 소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부양가족 등록할 때. 그러면 부양가족 등록할 때는 부녀자의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일단 해놨다가 나중에 소득이 확인되면 그때 부녀자를 부로 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서는 자료 설명에서 윤혜린의 소득 금액을 제시했거나 아니면은 그 총급여를 조회하여 판단해라라고 주석을 달아주거나 그래야 우리가 된다라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한번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꼭 한번 이의제기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윤세리구나. 근데 그때는 답이 또 부녀자 문제가 되는 거였대요. 근데 그때도 본인은 급여가 표시가 안 됐는데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게 답이 부녀자 문제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마지막 6번에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는 부녀자 문제가 되는 게 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 시스템의 시험 그 백데이터에 저게 4,400이 아니라 그 사람은 2,900이었어요. 2,900이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 자료 설명에서 윤혜린의 급여 자료를 확인해서 판단해라. 뭐 요건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글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윤혜린의 소득 금액 이 3천만 원이 초과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 사원 등록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부녀자 공제를 있는 걸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답안대로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부녀자 공제가 0원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기출 문제의 경향으로 봐서는 윤혜린의 소득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녀자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답안을 보면은 연간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를 조회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소득 금액을 조회해서 판단해 달라는 그러한 자료 설명 내용이 좀 있었어야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출 문제가 다 최소한 이런 경우에 소득 금액을 아예 적어줬습니다. 적어줬는데 지금은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의 제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문제죠. 자, 천지훈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천지훈과 생계를 같이 한다. 천지훈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이다. 이 말은 이제 월세 세액공제 때문에 7천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이 문제도 앞에 거하고 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뭐 천지훈의 총급여를 우리가 조회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1번은 조회해서 판단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요 3번은 이렇게 급여를 써줬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죠. 자료 설명에서. 수행과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신용카드 탭에 이제 신용카드 입력. 보험료와 교육비는 소득공제, 월세는 정산명세 탭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이 상당히 많네요. 네. 자, 자료 2는 신용카드 지출금액입니다. 100마리가 만약에 형제 자매가 아니라면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마리는 배우자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천지훈의 연말정산을 하니까 자,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느냐? 여기에 가서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천지훈 확인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탭에 가셔가지고 본인 밑에 더블 클릭해서 100마리 배우자 확인하신 다음에 전통시장과 일반으로 구분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에 일반이 2200, 전통이 250, 일반이 2200 여기죠. 그 다음에 전통은 여기죠. 250 이렇게 입력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2,450만원이 합계죠. 그 다음 자료는 신용카드죠. 역시 백은지입니다. 자, 백은지가 누군가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백은지는 이름이 없네요. 잠깐만요. 뭐 잘못 봤나요? 사용자 백은지. 근데 백은지라는 부양가족이 등록이 안 돼 있죠. 우리 자료 설명, 우리 자료 아까 여기에도 없었나요? 아, 있었네요. 자, 형제자매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패스해야 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가 천지훈, 근로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성은 제외돼야 됩니다. 보장성 백현무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은 그러니까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으면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 가셔가지고 백현무가 기본이 부로 돼 있어요.
나이는 54년생인데 부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소득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자료 설명에 가족관계 자료에 보면은 소득이 있다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백현무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직계 존속인데 6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54년생이면. 근데 부라면 나머지 뭐겠어요? 사유는 소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자, 그래서 보험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백현무의 보장성 보험료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천예진 중학생입니다. 네, 자녀인 것 같고요. 현장 학습비 연간 30만원, 교복비는 연간 5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천예진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다 입력하랍니까? 여기에 입력하죠. 소득공제에 천예진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국세청 자료였잖아요. 여기 구분을 초중고 클릭하시고 여기 국세청 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초중고 교육비는 없어요. 현장학습비하고 교복이니까 교복에다가 80만원 입력하면 50만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현장학습 3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계 80만원이 여기에 국세청 줄에 나타나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납입 영수증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금액은 7천만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총급여가. 자, 임대차 기간 그리고 주소 그 다음에 연간 총액 주택 유형은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아니면 3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어디다 입력합니까? 월세는 여기 정산 명세에다 입력하죠. 그래서 오른쪽 세액공제란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월세액 70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키를 누르셔가지고 임대인의 성명부터 여기다 작성을 하죠. 김나영 주민번호도 이제 800707 뒷자리가 202612 그 다음에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주소지는 임대차 계약 주소지가 여기 있죠. 계약서상 주소지 이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임대 기간도 여기 보시고 22년 2월 1일부터니까 2022-0201 종료가 24년 1월 31일 2024-0131 이렇게 넣어주시고 월세액은 40만원이네요. 여기다 40만원 아니 총액을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총액 480만원 48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72만원의 세액공제액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월세까지 자료를 다 입력했네요. 그래서 우리 풀이를 한번 보시면은 네, 신용카드 배우자 거 네, 이렇게 일반과 전통으로 나눠서 넣었고요. 형제자매 신용카드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명단을 조회해도 안 나타난 이유는 형제자매는 아예 여기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또 보험료 보험료에서 저축성 보험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친에 대한 보험료가 있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천예진에 대해서 우리 80만원 현장학습비하고 교복구입비 입력해 줬고요.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이와 같이 임대인 내역과 주소, 그 다음에 기간, 그리고 월세액 480만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72만원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배점이 둘, 그래서 5, 20, 10점이네요.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77번에 차감 징수세액은 마이너스 413600인지 지방소득세 포함이네요. 그동안 계속 소득세만 물어봤는데 네, 이번에는 또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돼 있네요. 413600 맞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77번에 요거 포함이 이겁니다. 413,600. 지금까지 질문은 보통 소득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포함이니까 개를 봐야 되겠죠. 413,600.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응시했던 63회 TAT 2급 근로소득관리까지 문제를 다 풀이해 봤습니다.